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어제 노브랜드를 털어왔어요. 이게 2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지는 안 사려고 했는데 보라색이라서. 국밥 4그릇 가격인데 이걸로 20끼 이상 가능합니다. 카레, 짜장, 마파두부, 메밀소바, 크라비, 청양고추, 가지, 콩나물, 키 작은 콩나물? 감자, 두부, 고등어. 고등어 이렇게 싼 줄 몰랐어요. 이게 8,900원인가였는데 7개 들어있어요. 케찹, 우유. 신났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잠이 안 와서 글 남겨봐요. 저는 30대고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제는 당연히 제 친동생이에요. 동생은 저보다 10몇 살이 어리고 아직 대학생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친정엄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에 시골에 있는 이모댁 근처로 엄마는 내려가셨고 집에서 통학을 하던 동생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서울에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집의 차익과 보험금이 있었지만 엄마 수술하고 입원한 동안 생활비와 입원비 등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친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동생은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도 동생을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흔쾌히 동생과의 동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8시를 전후해서 출근을 하고 6시 정도만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점심은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야근은 종종 하지만 그럴 경우엔 다음날 오후에 출근합니다. 대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요. 반면에 전 7시면 출근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반이에요. 하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고 야근도 잦아요. 그래서 평일엔 남편이 아침도 차리고 집안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동생도 남편이 챙기곤 했어요. 보통 제가 가고 나서 둘이 같이 아침을 먹거나 남편이 출근하면서 동생을 깨우고 제가 늦으면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늦은 출근할 때나 집에서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생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 늦게 들어올 땐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부부관계가 너무 좋을 때라서 오히려 저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친정 식구 잘 챙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사랑스러우니 처가에 잘하는 거라면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기형아 판정을 받고 낙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어서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 뒤로 서먹해진 감도 있고 결혼 연차가 좀 되고 신혼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요. 남편이 농담을 좋아해서 연애할 때나 신혼 땐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거든요. 카톡을 해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자학하는 게 웃겨서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할 말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엔 정말 밥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 2마디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통화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카톡도 퇴근 무렵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먹고 싶냐 이 정도가 다예요. 부부가 오래되면 다 이렇게 되겠거냐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동 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동생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동생과 남편 둘이서 하루에 카톡 수백 개는 주고받는 것 같아요. 콩나물국에 계란찜과 밑반찬만 가지고 먹은 아침밥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엔 회사에서 힘내라고 인사 한마디 보내면 그 톡이 수십 통으로 이어져요. 연애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흐르고 흘러서 시작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거. 남편과 동생의 카톡이 딱 그래요.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하고 크크크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이모티콘 스티커는 또 어찌나 많이 쓰는지 딱 연애할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정작 언니인 저한테는 그런 카톡을 안 하거든요. 왜 굳이 형부한테만 하는지. 잘 먹었다는 인사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굳이 카톡으로 하고 한참을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을 종종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이에요. 원래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르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간 다음부턴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렀고 지금도 제 앞에서는 형부라고 부르는데 카톡에선 형부와 오빠를 섞어서 쓰고 남편은 그걸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요. 동생이 평소에 애교 부리는 이모티콘이나 입술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걸 자주 쓰긴 하는데
유독 남편한테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시누이와 이렇게 지낸다면 이렇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둘은 피를 나눈 남매잖아요. 그런 유대감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과 동생은 이상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저 때문에 동생한테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출근하고 남편과 동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걱정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둘만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불안해요. 취직을 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동생을 혼자 살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여기서 글쓴이가 아무렇지 않게 동생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 남편, 글쓴이, 동생 셋이 모여서 동생을 고시원으로 내보내자고 한다. 그럼 거기에 남편은 반대할 게 뻔하다. 처음엔 침착하게 왜? 이럴 겁니다. 동생도 지엄치는 알아서 속내를 감추고 이유만 물어보는 척 왜? 할 겁니다. 그럼 글쓴이는 너는 학교랑 가까운 곳에 고시원 구하면 통학도 편할 거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며 어떻게 자기 동생을 혼자 살게 하냐? 요즘 여자들 혼자 살면 얼마나 위험한데. 분명 이드립 나올 겁니다. 승질내면서 큰 소리 내듯 말할 거예요. 글쓴이 동생은 염치가 있으면 가만히 듣거나 없다면 맞아. 라고 맞장구 쳐주며 난 언니 집이 편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면 끝나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말이야, 우리 엄마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어떨까? 자기가 내 동생을 너무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분명 남편은 할 말 없어질 겁니다. 아니, 엄마는 다르다며 어머님은 아프시잖아. 이럴 겁니다. 동생도 맞장구. 그러면 아프시니까 더 데려와야지. 자기는 지금 내 동생 여자 혼자 산다고 걱정하잖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요즘 요양보호사들 얼마나 못됐는데. 그리고 조용히 안녕이란 거 몰라? 혼자 사시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엄마 안 된다 하면 여동생도 괜찮아. 여성 전용 고시원이라서 얘도 그게 편할 거고 거기서 살면서 남자친구도 만나야지 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 남편이 정반대로 장모님도 흔쾌히 받아준다면 정말 사심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님 어머님이 님 동생이 뭐하는지 감시가 가능하고 동생은 엄마의 눈치와 잔소리를 들으며 지발로 나갈 겁니다. 고시원 다시 구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둘이 썸 타고 있는 중 조만간 그 둘이 몰래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겁니다. 선 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러다가 분위기 타서 끝까지 갈 겁니다.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지만 단정짓고 배풀이나 댓글들 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세요. 일단 남녀가 아닌 남매처럼 잘 지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설령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감정 컨트롤을 할 줄 아는 동생과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오히려 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됩니다. 제 생각엔 님 동생에게 님과 남편분과의 불화, 아무튼 냉전 중임을 얘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 도와달라 하세요. 그리고 동생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좋았던 기억, 남편이 잘해준 일 얘기하시고 절대 남편 욕은 하지 마세요. 동생과 성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면 남편과의 그런 성적인 부분도 좀 언급하시고요. 또 은근히 요즘 사이가 안 좋아져 외로워서 바람을 피진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사람이 외로우면 그냥 건넨 말 한마디로도 설렘을 느끼지 않겠냐 라는 식의 말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진지하게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생이 같이 살고 있고 해서 당신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 내가 동생에게 얘기할 테니 한두 달만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내보낸다고 하면 매몰차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남편이 너무 동생 편에 서서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면 내 동생이야. 당신보다 내가 더 내 동생 사랑해.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같이 사는 동생도 눈치를 볼 거고 내 동생도 언니인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저희 가족을 특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이를 조금씩 가려놓을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화도 많이 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일이다 보니까 제 판단은 객관적이지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 잘 들었고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베풀은 물론이고 추천이 많지 않은 조언들도 충분히 읽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화가 줄어들게 된 원인에는 분명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을 겪으며 위로와 배려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나중엔 그마저도 불쾌해져 과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던 시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지쳐있는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에 불쾌하면서도 작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제 밤을 지새며 PC 버전 카카오톡이 다운될 때까지 지난 대화를 꼼꼼히 읽고 나서 아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내 동생은 내보낼 예정이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뒀어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4학년이라 통학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엄마도 동의를 했어요.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아닌 막말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첫 번째, 애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 우리 애가 아팠어요. 조산기도 있고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해 양수가 새고 있었고 결국 달 다 못 채우고 양수가 없어서 응급수술했어요. 그러고선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호흡을 못해 좀 많이 위험했대요. 심폐소생술도 2번이나 했다고요. 전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어서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저도 신랑도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요. 수술하고 조리원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데 자꾸 오신다길래 애 건강해지면 퇴원하고 그때 오시라. 지금은 와도 애도 못 본다 말씀드렸어요. 제 몸 챙기기도 버거웠고 애 면회 가야 해서 신랑도 몇 시간씩 자리 비우는데 제가 시어머니 마주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애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 미안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두 번째, 전 손자라도 외손자니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애 100일 때예요. 그때 오셔서 우연찮게 저희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있게 됐어요. 전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신랑은 남매예요.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신우는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저희 어머니에게 딸이라 서운하시죠? 전 손자 있어도 외손자라 서운하던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벙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딸아들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고 웃어넘기긴 했지만 그때 아들 가진 유세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죠. 세 번째,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우리 애가 신랑 많이 닮았어요. 조목조목 따지면 제 얼굴인데 전체적인 인상이 신랑이에요. 처음에는 살 붙기 전에 이목구비만 보이니 너 닮았다. 못생겼다. 하시더니 살찌면서 신랑 얼굴 닮아가니 이뻐지네. 이러시는 분이에요. 모시고 식사하는데 대뜸 그러시네요. 눈은 고모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귀는 고모 닮고, 입술은 고모 닮고.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신랑이 왜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 못생겼다는 말이야? 우리 애가 왜 방순이를 닮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그러지. 네, 애엄마인 저는 식구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연예인 왔다 그랬어.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른들한테 참하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목구비가 크고 확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조화가 잘 된 건지 참하다 이쁘다 소리 좀 들었어요.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절 보고 아이고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고 이쁘고 참하게 생겼네. 며느리 잘 얻었어. 라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방순이 오면 동네에서 연예인 왔다 그랬어. 이러시네요. 이 타이밍이 신우 자랑할 타이밍이었나 봐요. 다섯 번째, 넌 밥을 왜 그걸 주니? 아침에 저, 신랑, 신우, 시매부, 어머니까지 5인분 식사 준비 같이 하고 바쁘고 있는데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는 신랑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신랑한테 오빠 이것 좀 상으로 옮겨줘 했어요. 어머니도 그 소리 듣고 저 한번 못마땅하게 쳐다보셨지만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말 없이 밥그릇 나르니 별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신랑 눈치 많이 봐요. 그러고 나서 계속 주방에 있다 마무리하고 밥 먹으려고 자리에 딱 앉는데 넌 왜 네 신랑 밥을 그걸 주니?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 하니까 왜 밥 작은 거 주냐고. 라고 하십니다. 밤날은 사람은 신랑인데 이건 뭐죠? 여섯 번째, 너 닮았다. 우리 애가 또래보다 좀 늦어요. 조산한 아이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배밀이하면 방구 닮아서 잘한다. 라면서 걷는 게 느리면 너 닮았다. 저 어릴 때 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애가 뭘 아는 건지 시어머니만 보면 울고 안 안기려고 해요. 그럼 꼭 그러세요.
너 닮아서 못됐다. 라네요. 저 어릴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수월하게 키웠다는데 저 닮아 싸납다네요. 7번째, 밥 좀 더 먹지. 말했다시피 우리 애가 시어머니 안 좋아해요.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날도 아침부터 일 치렀어요. 애가 신랑한테도 안 가려고 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애 없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아침 못 먹고 점심도 애 때문에 못 먹고 있었어요. 신랑이 음식 나오자마자 본인 양껏 먹고 저 먹으라고 애 데리고 나가니 그럽니다. 밥 좀 더 먹지. 저렇게 애 안고 나가느라 밥도 못 먹는다. 랍니다. 전 이제껏 잘 먹고 있었나 봐요. 양껏 먹고 나가는데도 안쓰러운가 봐요. 저 결국 배고파서 차 안에서 빵 사 먹었어요. 이외에도 제가 허리 다친 상태에서 애 보느라 힘들어 음식할 때 좀 도와달라 했다고 베란다에서 뛰어와서 저 밀친 거, 신랑 밥상에 국 놓을 때 달려와서 고기 많은 거만 신랑 앞에 두는 거, 저는 생선 못 먹는데도 어디 외식하자 하면 꼭 횟집, 반찬도 생선 반찬.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요, 이제 저걸 못 참겠어서요. 저도 마냥 순한 편은 아니라 받아치고 해요. 신랑한테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신랑은 그래요. 엄마가 아기가 있는 건 아니야. 네, 알아요. 어머님 악의적으로 말하실 분은 아니세요. 아들, 딸 사랑이 지나친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예요. 그래도 이젠 저런 소리 듣기에 제가 너무 지쳐요. 무엇보다 전 저런 소리가 상처가 되고 안 잊혀진다고, 나 저런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고 해도 신랑은 별일 아닌 것처럼 웃어 넘겨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독하게 어머니 말끝마다 같이 쏘아붙여야 될까요? 이젠 어머님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애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시댁이랑 거리가 멀어 자주 못 뵙는데도 생각나는 일화만 저만큼이니.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처가 됐던 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아기가 있는 건 아니지.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었고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거지. 우리 집 어떤 노인네처럼.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같이 웃으면서 받아치시고 남편이 뭐라 하면 나도 아기는 없다 하세요. 진짜 화병 나겠네. 그러다 생기는 게 화병이에요. 할 말 하고 사세요. 시가 사람들 특징이죠. 무조건 좋은 건 지들 닮았다고 우기는 거. 지들은 눈요기로 몇 분 애들 보고 마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애들이 안 좋아하니 너무 안 봐서 그렇다는 개소리 장렬. 니들보다 더 가끔 본 친정 가서는 애들이 입구부터 좋다고 달려가는구만. 좋은 건 쥐뿔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와 화병만 가득 안겨주는 사람들. 그냥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대화할 거리를 주지 말고 무시가 답이에요. 와, 대박.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네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딸 둘 엄마인데 첫째는 진짜 아빠 판박이, 둘째는 저 판박이인데 맨날 큰애는 방구 닮아서 이쁘고 똘똘하다. 둘째는 못생겼다. 애가 좀 모질한 것 같다. 큰애는 아빠 닮아서 쌍꺼풀 없고 코 낮고 피부 까맣고 사각턱. 둘째는 저 닮아서 쌍꺼풀 있고 피부 하얗고 사람들이 둘째만 이쁘다 이쁘다 해서 큰애가 많이 속상해해요. 아무튼 막말하는데 근데 우리 신랑도 그래요. 우리 엄마 아기 없어. 아기가 없어? 뭐라는 거지?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 혼자 참자 했는데 제가 참았더니 제 자식까지 우습게 보이는지 애한테도 막말하더라고요. 이제 말귀 다 알아들을 나이고 둘째가 할머니 싫다고 맨날 그래요. 우리 애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안 참고 다 받아쳐요. 둘째 참 못생겼다. 어머, 어머님, 어디 가면 저 닮아서 이쁘다고 아역배우 시키란 소리 들어요. 넌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솔직히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방구 아빠가 땡 잡고 제가 손해본 거죠. 애비 아침밥 든든히 먹여라. 돈 벌러 나가는 사람 따신밥 먹여서 보내야지. 저도 돈 벌러 나가고요. 출근 시간도 제가 더 빨라요. 그리고 방구 아빠 총각 때 맨날 속 안 좋아서 아침밥도 못 먹고 다녔다는데 어머님도 30년간 못 먹인 걸 왜 저보고 먹이라고 하세요? 너는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에 신경을 안 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전화 좀 해라. 저 돈 받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시집 온 게 아니라 그냥 방구 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방구 아빠는 처갓집에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입에 칼 물고 받아치니까 처음에는 2년 전년 하면서 쌍욕하시고 발광하시더니 이제는 제 눈치 봅니다. 남편도 제 편 드는 게 제가 남편 있는 앞에서는 안 그러고 남편 떨어져 있을 때도 생글생글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욕하시는 거 다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진짜 착한 며느리일 때는 그렇게 호구 취급하더니 여우처럼 간사하게 구니까 눈치 보고. 착한 며느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 장착하시고. 너 닮아서 저러네. 전 안 그래요. 전 용돈 100원도 허투루 쓴 적 없을 정도였어요. 방구 아빠가 그렇죠. 시집 와보니 방구 아빠 어머님 판박이네요. 남편이 뭐라 하면 아니 방구가 아빠 닮아야지. 장동건 닮으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 닮아야지. 옆집 아줌마 닮으면 그거 법적 조치야. 애기가 신랑한테 안 가려고 하면 우리 방구 아빠가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아서 아빠가 싫은가? 우쭈쭈 괜찮아. 할머니도 그랬대. 그치? 그랬죠. 신랑이 뭐라고 하면 잘 안아주지 않는 건 사실이고 악의는 없었어. 왜 그렇게 예민해? 애가 할머니 싫어하는 게 자주 못 봐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에이 어머니 저 친정은 시댁 반만큼도 안 가는데 친정 어머니한테는 잘 안겨요. 애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 안다네요. 그럼 내가 애를 싫어하냐? 에이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방순이는 연예인 소리 들어. 그럼요 아가씨 이쁘죠. 하고 훑으세요. 위아래로 쓱. 왜 훑으세요? 예쁘니까 봤는데 왜 그래? 눈앞에 막 연예인 이쁜 애들 있으면 난 볼 건데. 김태희가 앞에 있어. 그럼 눈을 감지 말고 봐야지 안 그래? 그리고 친정어머니랑 있을 때 개소리하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1분간 보세요. 말도 할 거 없고요.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역겹다는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분이나 그렇게 보면서 입 다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째려보냐? 라고 하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버리면 돼요. 추가 글입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오늘의 판이 되었네요. 어제 새벽 댓글 보고 바보처럼 혼자 질질 짜다 신랑한테 장문에 카톡 보냈어요. 도저히 지금 이 심정을 얘기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주말 부부인데 요즘 신랑 일도 많아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지나면 지금 이 결심이 무뎌질까봐 질렀어요. 어머님 말이 너무 아프고 화병 날 것 같다. 이제 어머님 안 뵙고 싶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장문에 카톡을 보냈고 무슨 일이냐는 신랑 물음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일이었다고 하니 그럼 아예 엄마네 가지도 말자. 사정상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사세요. 제가 이번 연말에 시댁 가면 난 아버님 댁 있을 테니 애 데리고 어머님 뵈러 혼자 가라 했거든요. 아예 시댁까지 말자는 말은 화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판글 링크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 이해해준다 이런 말 하면서요. 그 뒤로 카톡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네요. 조만간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그때 결과 들고 찾아올게요. 응원해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나 진짜 참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명절에 갔다 와서 몇 번이나 울고불고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나 임신 중 입원했을 때도 내 안부 안 물어보고 어머님 눈이 침침하다고 블루베리 사달라고 전화 왔었지. 오빠는 그 전화도 중간에서 처리 못하고 나한테 넘겼고 오빠가 그런 거 중간에서 처리해달란 거야. 양수가 세서 수술할 수도 있다는 말에도 어머님 나한테 그러셨지. 방순이는 나이 많아도 자연분만 잘하는데 넌 뭐냐? 그때도 내가 서운하다 왜 비교하시냐 얘기했지. 오빠는 그냥 내 말 무시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거야. 오빠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할게. 그 한마디가 힘들어서 반나절 넘게 연락도 없는 당신. 진짜 내가 이젠 당신한테도 지친다. 이 새벽에 댓글들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읽었네요. 살 부대끼며 사는 신랑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받아치고는 했어요. 우리의 100일 때 와서 둘째 가져라. 그래야 아들 낳는다. 라고 할 때도 아들 딸은 남자 책임이라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둘째 가질 때 오빠 약해준대요. 그러고 너 닮아 싸납다. 라고 할 때도 저 어릴 때 순했어요. 그러고 마냥 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마음이 시려요. 울고불고 신랑한테 얘기해도 그때뿐. 아기가 없는 거 알지 않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라.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밥 못 먹고 빵 먹는 게 제일 마지막 사연이에요. 그때도 신랑한테 그랬어요. 애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그래도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웃고만 해요. 시어머니 막말도 힘들지만 이런 신랑 반응이 더 힘들어요. 이번에 신랑 오면 진지하게 어머님 뵙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고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대답 뻔하겠지만 그래도 꿈틀대고 있다는 건 보여줘야겠죠.
제가 시댁만 갔다 오면 가슴이 답답한 게 화병이었구나 댓글 보면서 느끼게 됐네요. 공감해주시고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얘기를 쓰려니까 씁쓸하면서도 짜증이 밀려오고 한편으론 잘 된 것 같아서 이래저래 씁니다. 전 27이고 남친은 31살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남친 집은 경상도이고 저희 집은 충남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같은 회사에 다녔고 사내 커플이었죠. 연애도 3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결혼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편 사주에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시라면서 계속 미뤄왔었어요. 저희는 상견례 할 때부터 삐그덕거리더니 결국 결혼 2주일 앞두고 파혼하고 남친과도 영원히 빠이빠이 했어요. 첫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까지 가셨습니다. 남친이 식당 예약을 했고요. 근데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상견례에 안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어이없어 했지만 참고 식사도 안 하시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은 돈은 돈대로 날렸고요. 두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이 또 내려가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탄이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네요. 시어머니가 방구는 5대 독자예요. 아직 결혼시킬 마음은 없지만 여자 나이가 있고 아닌 시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 식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이 편하신 충청도 쪽으로 하자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남친이 어머님들 모시고 저희 서울집으로 오셨지요. 예물과 예단 뭐 이런 거 상의하시기로요. 남친의 월급은 받으면 생활비 빼고 모두 시어머니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항상 남친 자랑할 때 그런 점을 말했고요. 근데 신혼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못 해주시겠답니다. 내후년에 결혼하는 거면 해줄 텐데 어차피 자기네는 급한 게 아니라서 못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간단하게 준비하자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방순이가 방구랑 결혼하면 방순이한테 안 좋은 복이 방구로 인해 사라지고 1년도 안 돼서 방순이는 방구 덕을 봐서 집도 사고 돈이 굴러온다. 방구가 복 중에 왕복동이라고 유명하신 무당님께서 그러셨다. 라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근데 너무하네요. 한복도 안 해주시고 결혼 반지도 안 해주시고 남들은 못해도 2-3세트 받는다던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신혼여행 해줄 돈도 없다 하니 뭐 그렇게 대단한 5대 독자라고 남친만 쏠랑 데리고 살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모았던 적금으로 여행사도 알아보고 식장도 알아보고 남친 정장과 한복, 제 거 한복 다 해드렸어요. 참 어리석게 그렇게 못해준다 했을 때 진작에 잘랐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래도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주자고 밉보이지 말자고 하셔서 남친 목걸이까지 다 해줬고요. 신혼살림 다 해줬고요.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인테리어만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로 예단 좀 준비하라고 몇 개 적었다고 남친을 통해서 메모지를 받으랍니다. 받았더니 이게 뭐지? 무슨 신혼살림을 또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댁과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 이불, 시누이한테는 목걸이 한 세트. 그것만 적히면 이해라도 하죠. 맨 아래 가로치고 한다는 말씀이 바빠서 준비 못하면 나한테 입금시켜라. 내가 좋은 걸로 준비해주마. 라면서 계좌번호랑 예금주은행 시어머니 것이 적혀있지 뭡니까. 그걸로도 남친과 싸우고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친은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성격이라 말 꺼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 친정엄마도 속상하시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해달라면 해줘야지 하고 시누이 목걸이 세트는 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나가는 과정에 시어머니께 남친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이랬더니 식장비 계산해야 되는데 무슨 경비냐? 없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그날 저녁 전화로 사돈댁 편하시라고 대전에 식장 잡았으니까 식대비 부담하실래요? 아니면 식비는 반반 부담하고 버스 대절비를 부담하실래요? 버스 대절비나 식대비나 둘 중에 하나 부담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남친한테 바로 말했습니다. 식장을 저희 부모님 쪽으로 잡아달랬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 또 그것까지 우리 집 보고 다 계산하라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은 뭐 부자냐고 했더니 남친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식장을 저희 유리한 쪽으로 잡았다면 버스 대절비 정도는 드려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쪽으로 잡으라 하셨고
만약 저희 집 임의대로 했다면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로 이사간 지 이제 1년 되신 거라 원래는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식비 계산 안 할 거면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참다 해도 너무하시네. 안 봐도 비디오야. 결혼 생활이 되겠냐? 라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설득할 필요 없이 저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저도 사람인데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고 저 이뻐하는 시어머니 계셨으면 하는데 이건 뭐 2주 남겨놓고 파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지엄마 뒤에서 숨는 남친도 참 찌질해 보이고 결혼 없자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방순이 너가 위로금 줘야겠다. 방구 인생 네가 망쳐놓은 거니까 3년 연애한 위로금 주고 결혼한다고 소문 쫙 돌려서 방구 이제 언제 장가갈지도 몰라. 너 고소할 거야. 라네요. 정말 이상한 아줌마네요.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 전 회사도 지금 그만뒀어요. 친구들한테 결혼 파토 났다고 문자 전송해서 오지 말라 했는데 자꾸들 전화 오고 문자 오네요. 말하기도 귀찮고 창피한데 저 정말 잘 끝낸 건가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네요. 댓글입니다. 남자가 더 웃겨. 저걸 또 받아서 갖다 주는 건 뭐야? 저런 바보인 거 사귀는 동안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님 인생 건진 거다 생각해요. 줬던 예물이고 뭐고 싹 다 돌려받으세요. 완전 그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 이상한 여자네요. 3년 연애했다고 결혼 못하면 7년 8년 이상씩 연애했다가 헤어진 사람 다 결혼 못하겠네요. 완전 못된 발언이죠. 해줬던 이불 세트나 여튼 돈 들어간 거 다 돌려받고 오세요.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몇 대 독자니 금쪽 같은 우리 아들 하는 집에는 여자들이 안 가려고 하죠. 어머니들 집착이 쩔어서. 여자도 자기 집에서는 금쪽인데 헛소리하는 집들 정말 짜증나죠. 거기에 남자가 마마보이 기질이 쩔어서 자기 엄마가 뭔 말하면 덜덜덜거리고 곤란한 일 생기면 엄마 뒤로 쑥 숨고 그러면 누가 데려갈지.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니 한심하네요. 나이 한참 아래이고 여자인 저도 적금 꾸준히 부어서 돈 모으고 있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은 남자가 모은 돈도 없는 주제에 5대 독자라니까 코웃음만 나오네요. 그 아줌마 돈에 환장했나봐요. 님 남친은 뭐래요? 파혼하자니까 파혼하재요? 님 참 잘하셨어요. 바리바리 싸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도 안 가질 5대 독자가 뭐 그리 잘났다고 저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자기 아들 결혼에 돈 한 푼 안 들었으면서 결혼 파토 났다고 위로금 달라고요? 정말 제대로 정신 나간 아줌마군요. 그 아줌마 5대 독자가 무슨 판검사쯤 되는 벼슬인 줄 아는군요. 자기 엄마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 숨어있는 그 찌질이랑 지금이라도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 말씀대로 결혼 파토 최고 잘한 결정입니다. 님 아껴주고 예뻐해줄 훌륭한 시부모도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해준 거 다 돌려받으세요. 미쳤다고 그 집에 좋은 일이에요? 당장 전화해서 너가 잘난 아들 당신 치마에 꽁꽁 싸매고 사시라고 예단이며 뭐며 다 해준 거 다 받으세요. 진짜 꼭이요 제발. 저런 시어머니가 TV나 영화 말고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하는구나. 당장은 마음이 씁쓸하겠지만 돈 몇 푼 날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개같이 꼬일 뻔한 님 인생이 풀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배짱 튕기는지 알 수가 없네. 위로금은 아가씨가 받아야지 웬 헛소리. 빨랑 받을 거 받으시고 어여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하세요. 저런 우유부단한 남자는 어디 덜떨어진 여자나 주워가라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에고, 제 글이 메인에 떴네요. 이왕이면 좋은 글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네요. 속도 후련하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제발 이런 얘기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 남친한테 전화가 계속 오길래 제가 그랬죠. 결혼은 물르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다 달라고. 근데 찌질스런 이 자식이 또 지엄한테 말했는지 걔네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위로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줬던 걸 달라고? 에라 더러워서 준다. 가져가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라네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막장이니까 막 나갔어요. 아줌마 아들이 나랑 결혼하면 주는 거지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걸 왜 주겠어요? 암튼 방구한테 물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끊고 남친한테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물건 준다고 만나자길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택배 보내라고 하고 끊었죠. 주소는 문자로 남겼고요. 근데 자꾸 문자 오네요.
잘만 하면 자냐고 문자 오고, 잡생각 좀 끝나고 밥 좀 먹을라 하면 문자로 헛소리 짓거리고, 그랬더니 이젠 문자로 장편소설 쓰시네요. 문자 봤으면 답장 좀 해달라고. 욕 나오네요, 생각할수록.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거 나원참. 신우이라는 잘나신 분께서 고소 안 할 걸 다행으로 알아라. 내가 쫓아가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는 거야. 방구 같은 게. 라네요. 그래서 또 한마디 날리고 잽싸게 끊었어요. 네 동생이나 챙겨라. 끝난 여자한테 문자로 징징대고 있으니까 짜증난다. 라고 했는데 남친은 무시하고 자꾸 전화 오고 문자로 미안하다. 내가 시키는 건 다 할게. 요짓거리하고 자빠졌네요. 핸드폰 부셔버리기 직전이에요. 아우, 정말 잘 선택했네요. 결혼 파토난 거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희 엄마는 상종할 인간들 아니라고 물건 받고 이사가라고 하네요. 해코지할 것 같다고.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요. 남친 엄마가 결혼 끝나고 아버님 차 바꿔드린다고 했다네요. 그게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그게 뭐랍니까? 없으면 없어서 못해주는 거 이해하겠지만 풀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집구석도 아니면서 일부러 안 해주고 더 받으려고 욕심부리고 뭔 놈의 배짱을 그렇게 부리는지. 암튼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신중한 선택들 하세요. 좋은 시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들 보면요. 그런 감기 조심하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며칠 전에 비슷한 거 있었죠. 동생네 얹혀 사는 형 이야기. 이건 그거보다 조금 더하네요. 둘이 바람을 피던 썸이던 저도 제가 글쓴이 입장이라면 기분 별로일 것 같아요. 둘이 친하게 지내면 나쁠 건 없는데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둘이 저러는 거 보면 섭섭할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저렇게 얹혀 사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두 번째 사연은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못된 시어머니 같은 스타일. 아,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며느리도 가족인데 잘 좀 대해주세요. 세 번째 사연은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집도 쓰니 전셋집에 그냥 사는데 남자라도 편 들어주면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답이 없네요. 썰닭 뭐 해 먹을 거야? 글쎄, 콩나물국?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콩나물국에는 고등어구이지. 그렇지, 환상의 조합이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콩나물국 고등어구이에 밥 3그릇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맛있겠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